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울리지 않았고 그제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이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날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까? 자녀가 바빠지는 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랜 친구의 부고를 받는 날 우리 곁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무도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하기 불편해서 모른 척하는 이야기. 알고는 있지만 외면해온 이야기. 그 이야기의 제목은 단 두 글자입니다. 혼자. 지금 이 순간 곁에 사람이 있어도 좋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자녀가 자주 연락해도, 그래도 한번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인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마음이 울리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 노후 산책과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함께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 있었고, 결혼을 하면서 새 가족이 생겼고, 아이를 낳으면서 또 다른 가족이 생겼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연습을.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관계들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직장 동료들은 퇴직과 함께 서서히 멀어집니다. 처음엔 가끔 연락이 오다가 그 연락이 뜸해지다가 어느 날부터는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해집니다. 오랜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어느 순간 가장 오래된 친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식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배우자. 내 곁에서 평생을 함께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래 살면 누구나 맞이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한 번도 연습하지 않은 채 준비 없이 혼자가 되는 것. 그게 노후를 흔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경로당 한쪽 테이블, 70 초반의 여성 몇 분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대. 또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난주에 와서 갈비탕 끓여줬어. 그 자리에 있는 김영애 씨, 73.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오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영애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웃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조금씩 무겁습니다. 경로당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문 밖을 보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왜 나만 이렇게 된 것 같지? 아들이 멀리 사는 건 아들 잘못도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는 왠지 내가 뒤처진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 아들 자랑을 한 분들도 집에 돌아가면 혼자 밥을 먹습니다. 자녀가 자주 온다 해도 항상 옆에 있는 건 아닙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는 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남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내 가장 초라한 순간을 맞붙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언제나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 눈으로 보면 오늘 내가 살아있고 밥을 먹었고 이렇게 귀를 열고 무언가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적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는 것, 아플 때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이것만 되어도 삶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몸에 달려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76에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때 못 먹었고 며칠씩 씻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번갈아 왔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집이 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는데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왜 그렇게 서럽던지. 그래도 나갔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내리막 계단에서 무릎이 덜컥했습니다. 15분쯤 됐을까?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몸이 움직이면서 하루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으면서 온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걷고 나면 그래도 살 것 같았어요. 몸이 마음보다 먼저 삶을 붙잡았습니다. 60대를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운동은 늦은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작한 걷기가 5년 뒤에 나를 지킵니다. 하루 30분. 집 앞 골목이라도 좋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꾸준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명함이 사라집니다. 모임도 줄고 연락도 줄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게 처음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최대영 씨는 68배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퇴직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밥 먹자. 시간 되면 봐요. 그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영 씨는 오랫동안 서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고, 낮에 밥을 먹을 사람이 없었고, 저녁엔 하루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회사였지. 내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생각이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예전 동료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반갑게 받았고 밥을 먹자고 했고 날짜를 잡았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대영 씨는 핸드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대 때문에 생기는 상처를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대영 씨는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봤습니다. 딱 2명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는 그 2사람과의 2시간이 예전 수십 명이 모이던 어떤 자리보다 든든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가 얕아지는 건 선택입니다. 의무로 나가는 자리, 눈치를 봐야 하는 모임,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한 사람. 그 관계에서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건 차갑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따뜻한 관계를 남기는 일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 문자 한 줄을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 그 한 줄이 관계를 다시 잇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마음이 시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도 돌봤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바쁩니다.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 왔다 가고 나면 또 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 서운함을 말하면 자식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혼자 삭혀야 합니다. 이명숙 씨 73.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바쁩니다. 명숙 씨가 처음부터 편안했던 건 아닙니다. 한동안은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오겠지 하고 기다렸고 생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혼자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명숙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자식한테 뭘 바라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답을 찾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질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조용히 생각이 왔습니다. 아들이 자기 일 잘하고 자기 가족 잘 챙기는 거, 그게 내가 잘 키운 거잖아. 내 새끼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 생각 하나가 뭔가를 풀었습니다. 그 뒤로 명숙 씨는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반만 하고 듣는 말을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날이 늘었다고 합니다. 통화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낳고 키운 이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순간 이상하게도 더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75의 한 어르신이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 한 스푼을 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봤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마당 한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그 햇살 속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침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아무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좋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미뤄왔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집을 장만하면 은퇴하면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니 정작 행복이 곁에 있었던 날들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던 그 밤, 오래된 친구와 밥 먹고 배를 두드리며 웃던 그 시간, 봄비 내리는 날 버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보던 그 오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행복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 안에서 작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오늘 10분이라도 밖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생각나는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서 노후가 됩니다. 행복은 멀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삶이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 혼자 밥을 먹어도 그 밥맛을 알아채는 사람, 혼자 걸어도 그 길이 좋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노후를 잘 삽니다. 그 사람이 곁에 누군가 왔을 때도 가장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결국 함께 있을 때도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지금 이 영상에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당신처럼 혼자서도 단단해지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 줄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노후 산책은 앞으로도 당신의 혼자 있는 시간을 조용히 함께 걷겠습니다.